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장 27절, 28절 동성애 관련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김진호 실장,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의 김진호 실장의 이야기를 그의 책 성서와 동성애 두 번째 챕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로마서 1장 27절 28절의 주어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이때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김진호 실장 그들이 누구일까요? 김진호 실장님의 주장에 의하자면 그들은 일반인이 아니고 특정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동성애를 이 성경 구절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특정인의 권력형 성폭력을 사도 바울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일반인들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의 권력형 성폭력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로마서 전체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지면 관계상 책에서 그리고 강의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로마서 전체를 두루두루 다 세밀하게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핵심은 바로 로마서 13장 1절과 7절 두 구절의 말씀인데요. 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7절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조세 바치라 라는 주장이죠. 이 두 구절에 의해서 김 실장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수신자의 정치적 정황을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당시의 황제는 네로입니다. 네로에 저항하지 말라.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수신자들이 납세를 거부하고 있는데 납세 거부 운동을 진정을 시킬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작성하여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로마서 수신자들은 로마에 살던 이스라엘계 이민자 공동체, 여기는 유대인들 포함해서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다른 족속들 전체를 이스라엘계 이민자 공동체라고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파 이민자,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 13장을 근거로 해볼 때 이 그리스도파 이민자 중 일부는,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는 납세할 정도의 재산을 형성한 사람들이고 네로 이전에 박해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망해야 한다는, 그래서 로마에 대한 저항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당시에 네로라는 권력에 복종하라 13장 1절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네로 초기에 네로가 친서민 정책, 친평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곡식을 지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원로원 속에는 귀족과 기사들도 포함되는데요. 그들에게 세금을 증액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네로의 이 정책을 지지하여 납세 거부 운동을 진정시키고자 했고, 납세 거부로 네로로부터 박해를 받을까 염려했다는 것이죠. 네로의 이 정책의 원로원들은 귀족과 기사 계급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로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시에 성행하던 소년애라는 동성애를 빌미로 삼았다는 사실이죠. 이 소년애는 그 당시에 성매매 브로커들을 통해 소년들을 공급받고, 그리고 이 소년애에는 늘 강압적인 어느 정도의 성폭력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성애를 사도 바울이 반대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로는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친서민 정책을 펼치고 그 세금을 원로원의 귀족, 기사들에게 거두었다는 것이죠. 귀족들, 기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도 세금 문제, 돈 문제는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로는 이 원로원들을 조절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제거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동성애, 그건 소년애입니다. 성매매 브로커를 통해서 소년들을 성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매매를 통해서, 소년애를 통해서 그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다시 말하자면 세금 문제에 반대하지 말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네로의 친서민 정책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항하지 말 것을, 그리고 세금 거부하지 말고 세금을 내자는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에 있는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원로원들의, 이 귀족과 기사 계급들의 동성애, 소년애, 이런 권력형 성폭력을 반대한 것이지, 일반적인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당시에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세금 문제가 정말로 존재를 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네로는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일반적으로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뉴스앤조이에서 김진호 실장께서 최승현 기자에 의하자면 2017년입니다. 주어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1장 텍스트는 동성애 비판이 아니고 권력을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책에도 있지만 한백신학연구소의 제3강의, 제목이 페이크 뉴스 3,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력에 내버려 두소서, 로마 귀족사의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비판이다, 이런 제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특정한 로마 귀족 사이의 귀족들, 기사라는 이야기죠. 그들의 잘못된 권력형 소년애를 비판한 것이다.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이 세금 문제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는가? 벌거벗은 세계사의 이야기를 요약한 블로그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신분제도는 이렇게 귀족, 기사, 평민, 노예, 신분제도가 되어 있고, 로마의 노예는 실제로 거의 반 이상 될 때가 있었다, 이런 기사도 읽어본 적이 있고요. 자, 세금 문제를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로원의 지지를 받은 네로 황제는 평민과 노예들을 위한 청책까지 만들어서, 대단하죠.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귀족과 기사 계급층은 원로원들이었고, 어려운 귀족들의 생계 유지, 품위 유지를 위한 연금, 기본소득, 이때도 연금이 있고 기본소득이 있었어요. 이런 복지 정책을 폈고, 평민들은 무리한 세금을 폐지하거나 경감해 주었다.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는 거예요. 세금을 더 내라고 한 것도 그렇다고 해서 원로원은 이 사람들에게 이런 생계 유지와 품위 유지를 위한 연금, 기본소득 보상 이런 복지 정책을 폈지만 이 원로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주장은 그렇게 설득력을 가지기가 근거를 잡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보아도 네로 황제의 초기에 원로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주었다. 그럼 도대체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분은 좀 유명하신 이 김현 교수란 분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만 사이의 헬레니즘, 신화 이런 곳에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주장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세금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네로 황제가 쫓겨난 원인은 세금 폭탄이었는데 문제는 쫓겨난 네로의 후대의 이야기죠. 후대. 그래서 이 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작은 정부를 신봉하는 국가였다. 한마디로 세금을 적게 걷는 나라였다. 집권 초기의 네로는 현대의 관세에 해당하는 조세의 과감한 철폐를 추진할 정도로 촉망받는 개혁 군주였다. 하나 집권 말기에 들어서자 그는 속주를 중심으로 증세 정책을 밀어붙였다. 황제 자신의 손쓰미도 컸지만 결정적 원인은 불탄 로마를 재건하는 일 같은 대규모 토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해야만 하는 데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네로 황제의 초기의 세금 감면, 철폐 이게 있었던 사항인데 어떻게 세금 원로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금 때문에 결국 원로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소년의 권력형 비판,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권력형 소년의 동성애를 비판한 특정한 어떤 것이지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논리가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원로원과 네로가 적대적이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로원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 이거는 모든 자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 있어요. 황제가 되는 초기에 원로원의 지지를 받지 않고 황제가 되어서 나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네로가 원로원들에게 기가 막히게 연설을 잘해서 대부분 원로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런 주장은 항상 어느 곳에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또 살펴볼 가장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는 이 로마서에 기록할 당시에 로마서의 기록 연대를 대부분 55년,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 실장님에 의하자면 네로가 54년에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네로의 초기예요. 그 네로 초기의 어떤 사항이 그 로마서에 나타난 사항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네로의 후기였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을 여지가 있겠죠. 여지가. 세금을 증액했으니까. 그러나 초기에는 세금 철폐까지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로의 초기 사항을 가지고서 로마서를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로마서가 네로의 후기로 하자면 로마서 기록도 후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기록을 네로의 초기 55년, 56년으로 김진호 실장님께서 기록하고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네로의 초기가 아니라 후기라면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텐데 이미 본인이 로마서의 작성 시기를 다른 것도 아니고 로마서의 작성 시기를 55년, 56년 네로의 초기로 본인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결론은 뭐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전제와 가설로 세금 증액, 세금 문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원로원 세력들을 제거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인들의 동성애, 권력형 동성애, 이런 특정한 것이지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결국 이게 이런 해석이 지지를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전제와 가설로 그들이 특정한 원로원의 사람들, 그 소년애로 전개하는 것, 이거는 진짜 크게 무리적인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전제와 가설 자체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상식적인, 역사적인 지지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7절과 28절에 그들이 특정한 사람, 그 특정한 사람들의 동성애, 소년애로 해석을 해서 좁은 범위의 동성애로 나아가는 것은 지금의 이런 가설과 전제로는 굉장히 크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무리가 되는 해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